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0월 12일 목요일에 발매될 예정인 프로토 승부식 119회차 KBO 두 경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덧 순위 결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국내 야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재 바쁜 길을 와가고 있는 두산, 그리고 기아, NC, 롯데 이렇게 내일 치러질 두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랜만에 야구 분석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야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저인 만큼 조금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두산과 NC의 맞대결입니다. 자, 먼저 두산의 예정된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장원준이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고요. 3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4.76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 1승 2패 2.81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장원준 같은 경우는 직전 등판 NC 원정이었죠. NC 원정에서 선발로 3.1이닝 동안 1개의 피홈런을 포함해서 3개의 피안타와 1개의 사사구 2실점 피칭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등판 NC전 3.1이닝 3피안타 2실점 피칭을 기록했던 장원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피홈런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교체를 당했고 팀도 결국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등판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 7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중간에 등판해서 1.1이닝 동안 1개의 피안타와 1개의 탈삼진 그리고 1실점에 비자책 투구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자, 올 시즌 대체 선발로 가끔씩 기회를 잡고 있었던 장원준인데 좋은 투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시즌 대체 선발로 자주 등판했다. 하지만 좋은 투구 내용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막 무너지지도 않았던 장원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C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홈에서 3.2이닝 2실점 3이닝 1실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날짜 두산 같은 경우는 박신지가 1.2이닝 동안 43개의 투구수를 그리고 재환유가 2이닝 동안 53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다는 점이 참고될 만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NC는 다음은 NC인데요. NC는 이재학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재학은 이번 시즌 4승 4패에 3.9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두산전 6이닝 무실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재학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SSG 랜더스 원정 경기 직전 등판이었고요. 4.2이닝 4피안타 6개의 사사구 그리고 4실점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자, 제구가 흔들렸고 무려 6개의 사사구를 내주면서 흔들렸다. 무려 6개의 사사구를 내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고 결국 5회도 채우지 못하고 패전 투수가 됐는데 자, 이재학 같은 경우는 고전하는 경기들도 가끔씩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몫은 해주면서 최근 5경기 4.29의 평자를 기록 중인데요. 다만 원정에서 유독 7.07이라는 높은 평자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점이 극명한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4.29에 최근 5경기 4.29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무난함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원정에서 7.07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홈에 비해 부진하다는 것이 극명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재혁도 두산을 상대로는 홈에서 6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와 2개의 서사구 4개의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NC 같은 경우는 불펜이 전날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자원이 가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자, 양팀의 어제 날짜 경기를 봤습니다. 자, 두산은 전날 벌어졌던 롯데 원정에서 선발 최원준이 1.2이닝 3실점을 투구를 했고요. 이어서 박신지, 이병헌, 재환유가 줄줄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14대 3으로 갈 길이 바쁜 와중에 또다시 2연패에 빠져버렸고요. NC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벌어졌던 하나와의 홈경기에서 패디가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3회 마틴의 2타점 적시타를 힘입어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NC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경기는 NC 쪽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 NC의 선발 이재학은 최근 들어서 고전하는 경기가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4.29라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구가 되는 날에 이재학 같은 경우는 이닝도 길게 끌고 갈 수 있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등판하는 경기라 어느 정도 호투에 대한 여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하는 두산에게도 올 시즌 6이닝 무실점에 좋았던 기록이 있고 원정에서 고전했던 기록이 있지만 넓은 잠실구장은 피홈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어서 오히려 호투를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느껴졌고요. 뿐만 아니라 NC에는 불펜의 최성령이 롱맨으로 대기할 수도 있고 이재학이 부진한다 해도 마운드 운영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NC 쪽의 승리를 추천드리고요. 자, 두산은 전날 대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좋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장원준이 선발로 나서는데 NC전에서 올 시즌 선발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이후 3경기에서 모두 4회 이전에 마운드를 내려오며 부진했고 NC가 한동안 고전했던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3승 1패로 다시 한번 자기 페이스를 찾았고 장원준의 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라 지난 경기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여지가 충분했다.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에서도 김영규가 돌아왔고 최성령이 롱맨으로 나서면 NC가 충분히 경기를 끌고 갈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기에 NC의 승리 쪽을 예상해보겠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장원준은 올 시즌 NC에게 선발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후로 꾸준히 부진한 피칭을 보여왔고 NC는 휴식을 취하면서 불펜 운영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NC 쪽의 승리 그리고 NC의 잠시만요. NC 쪽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기본적으로 핸디캡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갈 길이 바쁜 쪽은 두산이 확실한데 핸디캡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굳이 가자면은 NC 쪽을 가긴 하겠지만 배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패스하시는 것을 조금은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가자면 NC 쪽의 승리를 보되 그리고 뭐 저득점 쪽 승부 예상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NC 승 베이스로 추천드린다는 거 1순위 적어 드릴게요. 뭐 승 1패 같은 경우도 NC 쪽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렇게 NC 쪽 승리 예상하면서 바로 다음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19회차 71.3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기아와 롯데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양팀의 예상된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홈팀 기아입니다. 자, 기아는 산체스가 마운드에 오르고요. 이번 시즌 4승 4패에 5.7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 산체스는 직전 KT 원정 등판에서 8이닝 8피안타 3개의 사사구 3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4패를 올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투구로 8이닝을 소화하면서 3실점으로 막았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패전을 기록했던 산체스인데요. 자,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두 번째 선발만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괜찮다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즌 10번의 선발 중 3번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투가 오히려 많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올 시즌 선발 중 3번의 콜스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실투가 너무나도 많다는 약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를 상대로 큰 타구를 많이 허용하면서 아쉬운 피칭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긴 이닝을 소화하는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반반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연투를 한 투수가 없었기에 불펜 가동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인데요. 롯데는 우강훈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강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3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기록했는데 데뷔 첫 선발로 나서게 된 상황인데, 자, 우강훈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 41순위로 입단해서 바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해서 퓨처스 리그에서 16경기 등판을 기록하면서 24.2이닝을 소화했고요. 4.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0월에 콜업되어 불펜으로 2경기에 등판해서 3이닝 동안 1개의 피안타, 1개의 사사구, 그리고 3개의 탈삼진, 무실점에 피칭을 했습니다.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최근 10월에 콜업된 이후 불펜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불펜이 아닌 선발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강훈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강훈 투수 같은 경우는 사이드암의 유형의 투수로 147.1km의 빠른 볼을 구사하고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섞어가면서 투구하는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퓨처스 리그에서는 최대 4이닝을 소화했고요. 3일 전 한 이닝을 투구를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3, 4이닝 정도를 투구하고 전날 투구하지 않은 젊은 투수들이 짧게 끊어가는 불펜의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입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도 연투를 한 투수도 투구수가 많았던 투수도 없었기에 마찬가지로 기아와 같이 불펜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양현종이 8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2회 김규성의 땅볼 그리고 상대의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6득점의 빅이닝을 만들었고 이후 3회 김선빈의 적시타, 5회에 김도영, 소크라테스의 적시타까지 떠지면서 11대 0으로 승리하면서 두산과의 승차를 2경기 차이까지 줄이는 데 성공한 기아고요. 롯데는 어제 날짜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박세웅이 6이닝 3실점의 호투, 그리고 타선에서는 정훈이 4타수 4안타 4득점에 2타점, 그리고 김민석이 4안타 2타점, 그리고 유강남이 홈런을 포함해서 2안타와 3타점으로 14대 3의 대승을 거둔 롯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어제 날짜 경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의 승리를 벌이면서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그리고 선발에서의 호투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는 롯데보다는 기아 쪽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 산체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8이닝 동안 3실점에 피칭을 하면서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임팩트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아쉬운 투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롯데 타자들이 산체스를 처음 상대하고 전날 부산에서 경기를 치르고 기아 원정에 왔기 때문에 베테랑 타자들은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산체스고요. 전날 대승을 거뒀던 기아고 양현종이 8이닝을 소화해주면서 불펜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기아입니다. 자, 거기에 롯데는 사실상 가을 야구가 좌절됐고 시즌 마지막 홈 경기까지 치르면서 이제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요. 선발도 가능성을 보여준 우강훈을 내세우는데 우강훈 같은 경우는 사이드암 투수치고는 빠른 평균 147km의 패스트볼을 구사하지만 아직까지는 프로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필요하다. 데뷔 첫 선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호투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고요. 기아의 베테랑 타선이 충분히 타격감을 살려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게 기아의 승리 쪽을 예상했고요. 자, 거기에 필승조를 나란히 투입하며 이번 경기에도 필승조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나 기아 쪽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라고 보여졌고요.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기아는 현재 두산과의 게임차를 좁혀야 하기에 모든 경기에 승리가 절실한 반면 롯데는 사실상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도 치렀고 가을 야구가 좌절되었기에 이번 경기에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기아 쪽 승리에 기아의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까지 예상해보면서 오버
예상하면서 오늘의 119회차 목요일 KBO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는 만큼 경기 시작 직전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셔서 야구 경기 시작 전에 주력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